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의 세 번째 이야기, 그래프에서 DFS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 토폴로지컬 소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 우리가 사이클이 존재하느냐,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사이클릭 그래프냐 아니면 사이클릭 그래프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패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1번 버텍스에서 시작을 해서 3번으로 갔다가 4번으로 갔다가 다시 1번으로 돌아오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패스를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사이클릭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사이클릭 그래프입니다. 어사이클릭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은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사이클릭 그래프가 되지 못합니다. 네. 어사이클릭 그래프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버텍스에서 시작하건 간에 다른 길들을 쭉 건너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사이클릭 그래프는 특히 이게 다이렉티드 그래프일 경우에 우리가 DAG라고 부릅니다. DAG는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우리말로 하자면 비순환 방향 그래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어사이클릭 그래프는 특이하게도 한 버텍스에서 나가기만 하는 엣지만 있는 이런 버텍스가 존재합니다. 또 이렇게 받기만 하는 엣지가 있는 이런 버텍스가 존재합니다. 나가는 엣지만 있는 버텍스를 우리가 소스라고 부르고 받기만 하는 이런 엣지를 가진 버텍스를 우리가 싱크라고 부릅니다. 소스가 원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나가기만 하는, 그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샘에서는 물이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진 않잖아요. 싱크는 싱크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크대에서 물이 싱크대에서 물이 나오면 큰일이죠. 그죠? 싱크대는 들어가기만 할 뿐이죠. 네. 이와 같은 사이클릭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7번 버텍스 같은 경우는 싱크입니다.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이클릭 그래프에는 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싱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어사이클릭 그래프처럼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사이클릭 그래프는 항상 나가기만 하는 소스가 있고 항상 들어오기만 하는 싱크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 이 어사이클릭 그래프에서 DFS를 돌리는 건데, 이 DFS를 돌리는 이유는 이걸 하면서 프리비짓하고 포스트 비짓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이 계산은 나중에 우리가 토폴로지컬 소트나 또는 스트로니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죠. 이 그래프에서 DFS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름차순. 이게 뭐예요? 1에서 시작, 순서가 번호가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은 뭐예요? 제일 높은 6에서 시작, 순서가 작아지는 순서로. 둘 다 한번 해보죠. 먼저 오름차순부터 해볼까요? 1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리가 1이겠죠? 그 다음에 3으로 갈 겁니다. 프리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로 갈 겁니다. 프리가 3이 되겠죠? 5에서 더 갈 데가 없죠? 돌아갑니다. 포스트를 4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번에 6으로 갈 겁니다. 프리가 5가 되겠죠?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가겠죠? 포스트가 6이 될 겁니다. 3에서 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포스트를 7을 만들고 돌아갑니다. 1에서 더 갈 데가 없죠?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버텍스가 있으니까 DFS를 또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프리를 9를 놓고 시작을 하고 4로 가면 프리가 10이 될 겁니다. 더 갈 데가 없죠? 포스트가 11이 되고 돌아오면 포스트가 12가 돼서 끝날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내림차 순으로 DFS 할 때는 어떨까요? 어디서 시작하면 6에서 시작합니다. 프리가 1이죠? 갈 데가 있나요? 없죠. 그냥 끝납니다. 그 다음 5에서 시작할 겁니다. 프리가 3이겠죠? 갈 데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포스트 4를 쓰고 끝낼 겁니다. 그 다음 높은 게 4죠. 네, 프리가 5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3으로 갈 수 있죠. 프리가 6이 될 겁니다. 3에서 또 갈 데가 없죠. 포스트가 7이 되고 끝날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포스트 8이 돼서 끝나겠죠. 그 다음 2에서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프리가 9겠죠. 1로 갈 겁니다. 프리가 10이겠죠. 또 갈 데가 없죠. 포스트가 11이 돼서 끝납니다. 돌아오면 2도 포스트가 12가 돼서 끝나겠죠. 이런 순서로 DFS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 DFS에서 계산된 프리넘하고 프리비짓하고 포스트 비짓은 나중에 사용할 테니까 잠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그의 성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질 세 가지는 실은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히 증명은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설명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if and only if죠. 그래서 if는 반대 방향이고 only if는 이제 순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사이클이 있다는 뜻은 그 뎁스 퍼스트 서치를 하면 백엣지가 나온다 라는 뜻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네, 대그에서 모든 엣지를 따라가면 더 낮은 포스트 넘버로 찾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찾아가면 이런 엣지가 있으면 얘의 포스트 넘버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질은 모든 태그에는 적어도 하나의 소스와 하나의 싱크가 있다라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이죠.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면 DFS를 하면 백엣지가 나온다. 네, 이런 그래프는 어떤가요? 네, 1에서 시작해서 3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1부터 DFS를 해주세요 하면 1에서 3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더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오고 돌아와서 끝나겠죠. 그러면 어때요? 4에서 1을 연결하는 이 엣지는 백엣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DFS를 했는데 백엣지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에서 시작해서 3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백엣지를 통해서 1로 올라오면 이게 사이클이죠. 네, 이렇게 서로 성립한 얘기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은 대그에서 DFS를 하면 이 엣지가 더 낮은 포스트 넘버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 그래프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름차 순으로 DFS를 해봅시다. 그러면 1부터 시작하겠죠? 네, 프리가 1이고요. 그 다음에 3으로 갈 겁니다. 프리가 2고요. 5로 갈 겁니다. 프리가 3이겠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6으로 갈 수 있죠. 네, 프리가 5가 될 것이고 더 갈 데가 없죠. 포스트가 6이고 돌아오면 얘가 더 갈 데가 없죠. 7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네, 포스트가 8이 되겠죠. 2에서 시작합니다. 9, 4로 가면 10, 더 갈 데가 없죠. 포스트가 11이 되고 돌아오면 12가 돼서 끝날 겁니다. 네, 모든 엣지를 보세요. 모든 엣지는 1에서 3으로 가는 엣지는 8이 7보다 더 크죠. 3에서 5로 가는 엣지는 어때요? 7이 4보다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3에서 6으로 가는 엣지 어때요? 7이 6보다 더 크죠. 2에서 4로 가는 엣지는 어때요? 12가 11보다 더 크죠. 오름차 순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좋아요. 내림차 순으로 해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한번 내림차 순으로 해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6부터 시작해야겠죠. 1. 또 어디 갈 데가 있나요? 네, 프리가 1입니다.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없죠. 포스트가 2가 돼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5에서 시작하겠죠. 3, 4겠죠. 그 다음에 4에서 시작할 겁니다. 프리가 5, 3으로 가겠죠. 네, 프리가 6, 갈 데가 없죠. 7, 8에서 끝나겠죠. 네, 한번 이번엔 방향을 반대로 놓고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 해요?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2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9, 갈 데가 없죠. 10, 그 다음에 1에서 갈 겁니다. 11, 12 이렇게 되겠죠. 이 엣지를 따라가면 8이 7보다 더 크죠. 이 엣지를 따라가면 12가 10보다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엣지는 이 모든 엣지에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시작하는 버텍스의 포스트 비짓이
끝나는 버텍스의 포스트 비짓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성질은 네, 적어도 하나의 소스가 있고 적어도 하나의 싱크가 있다. 네, 여기서는 뭐 소스가 있고 싱크가 두 개 있는 걸 봤으니까 우리가 싱크와 소스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싱크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싱크는 받기만 하는 게 싱크죠. 여기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얘 싱크인데? 결국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얘가 싱크니까 괜찮겠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여기서 또 나가는 게 있어야지 싱크가 없어지겠죠. 싱크가 없어졌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도는 사이클이 생겼죠. 이건 배그가 아닙니다. 그죠?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스는 나가기만 하는 거라고 했죠. 소스가 받을 겁니다. 아무 해석은. 그럼 어떻게 돼요? 1로 갔다가 3로 갔다가 다시 2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생겨버렸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싱크와 소스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대그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토폴로지컬 오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폴로지컬 오더는 엣지를 따라서 버텍스를 방문할 때 먼저 방문하는 버텍스는 나중에 방문하는 버텍스보다 더 앞에 있다라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래프에서는 예를 들면 1에서 3을 방문하죠. 그래서 1이 앞에 있습니다. 3이 뒤에 있고 어사이클릭 그래프에서는 여러 개의 토폴로지컬 오더가 존재합니다. 2에서 시작을 하니까 1, 3, 5 이렇게 있을 수 있죠. 1, 3, 6 이렇게 있을 수 있죠. 4, 3, 5 이렇게 갈 수 있고 4, 3, 6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오더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오더들을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에서 시작. 2에서는 1이나 4라 마음대로 갈 수 있죠. 1, 4 가고 그 다음에 3 갔다가 3에서는 5, 6 마음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2, 1, 3, 2, 1, 4, 3, 5, 6 이런 식의 순서를 쓸 수도 있고 2, 4, 1, 3, 6, 5 이런 순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이런 순서가 존재한다. 이런 걸 우리가 토폴로지컬 오더라고 합니다. 네, 이 토폴로지컬 오더를 계산하는 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F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BF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우리가 BFS를 이용하는 방법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DFS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냥 DFS를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FS를 끝내고 돌아갈 때 그 버텍스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버텍스들을 순서를 바꾸면 토폴로지컬 오더가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이클이 존재하면 토폴로지컬 오더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 3, 4, 1 이런 모양에서 누가 먼저 나오나요? 2이 먼저 나오나요? 그 앞에 4가 있는데 4가 먼저 나오나요? 그 앞에 3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하면 토폴로지컬 오더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하는지를 항상 감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앞에서 DFS를 할 때는 비지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0 또는 1이라고 두 개의 값을 줬습니다. 0은 unvisited, 아직 방문하지 않은 버텍스, 1은 visited, 방문한 버텍스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방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보세요. 1, 3으로 갔어요. 이제 3에서 5로 갔죠. 그럼 3은 방문하기 전에는 unvisited였는데 현재 내가 3을 방문하고 있죠. 3을 방문한 상태에서 5도 갔다가 6도 갔다가 더 이상 갈 게 없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방문 중인 상태와 방문이 끝난 상태로 그 상태를 구분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방문 중인 버텍스를 다시 방문하는 건 사이클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고 방문이 끝난 버텍스는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존의 DFS에서는 비지트의 값을 0 또는 1로 나누었는데 이제 토폴로지컬 소트를 위한 DFS에서는 비지트의 값을 0, 1, 2로 나누겠습니다. 0은 뭐예요? unvisited,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방문해도 되는 녀석. 1은 현재 방문 중인 녀석. 2는 방문이 끝난 녀석.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코드에서 이게 약간 우리가 봤던 DFS하고는 좀 다른데 일단 고려하지 않고 비지트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한 버텍스의 값이 비지트 값이 1이냐 2냐 0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1이면 사이클이 존재하니까 에러를 리포트하고 끝내는 거고 2면 그냥 끝냅니다. 이미 방문했으니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를 방문 중으로 표시를 하고 나에게 연결된 모든 버텍스들을 다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방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2도 표시해 줍니다. 방문 끝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DFS를 진행을 합니다. 네, 한번 해보죠. 이와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DFS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비지트는 일단 다 0으로 표시해 줄 거예요. 다 0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그래프에 대해서 DFS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오름차 순으로 할 거니까 네,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되겠냐? 순서는 네, 1번부터 시작하겠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1, 네, 아직 방문 안 했으니까 얘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 DFS 현재 1번 버텍스면은 DFS 1을 불러주는 겁니다. 현재 비지트는 다 0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방문했는데 현재 이게 1인데 비지트가 처음에 0이었죠. 그래서 얘는 통과하고 일단 비지트를 1로 바꿔줍니다. 얘를 1로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포도풀로 들어가는 거죠. 1번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3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가 3이죠. 그래서 현재 10000이 되는 거고 3번 버텍스에 대해서 또 DFS를 불러줍니다. 네. 3번 버텍스에 대해서 또 DFS를 불러주면 현재 U가 3이죠. 10000이었으니까 네. 3의 비지트도 0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통과하고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얘를 1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3번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5번하고 6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는 5하고 6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시작을 합시다. 현재 우리가 비지트가 1인 녀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5번도 비지트가 5번에 대한 DFS를 불러줄 건데 비지트가 0이기 때문에 제끼고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5번에 대한 DFS를 10100이었지를 1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5번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포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5인 경우에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게 돼요.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네, 자신의 비지트를 2로 바꿔주고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12였죠?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네, 10102였죠? 5가 이제 이 오더라고 하는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5번이 끝났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 앞으로 돌아가야죠. 스택을 팝해야죠. 스택 위에 있는 건 지금 3이기 때문에 DFS 3으로 돌아갑니다. DFS 3은 5하고 6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는 갖고 6으로 이제 가야 되죠. 네, 10102였죠. 그래서 6에 대한 DFS를 돌려줍니다. 네, 그러면은 보세요. 10102였죠. 6에 대한 DFS를 돌려주게 되면 네, 6은 현재 비지트가 0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고 이걸 실행시키겠죠. 그래서 얘가 비지트가 1이 될 겁니다. 6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 포도풀을 돌지 않고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뭐냐? 1021이었죠. 2에 대한 비지트를 2로 바꿔주고, 그죠? 1로 바뀌었다가 바로 2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더에 6을 추가해줘요. 그래서 5 뒤에 6이 이렇게 와서 붙게 됩니다. 네. 그럼 102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또 끝났어요. 그럼 3으로 리턴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3번은 5도 갔다 왔고 6도 갔다 왔어요. 이 포도프의 W가 5하고 6인데 둘 다 갔다 왔어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10102였는데 자신의 비지트를 2로 바꿔주고, 그래서 얘를 2로 바꿔주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을 또 5도에 추가시켜 줍니다. 그럼 102022하고 3이 끝나겠죠. DFS 3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스택 팝. 그래서 DFS 1로 복귀할 겁니다. DFS 1은 보세요.
얘는 3하고만 연결되어 있었는데 3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 포루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걸 실행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10, 20, 22였는데 이게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더에 마지막으로 1을 추가해줘요. 20, 20, 22 상태가 되겠죠. 네, 1이 끝났어요. 1에 대한 DFS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DFS G로 복귀할 겁니다. DFS G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다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녀석은 2하고 4밖에 없죠. 근데 2는 아직 방문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DFS2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DFS를 실행을 하는 거죠. 네, 현재 10, 20, 22인 상태인 겁니다. 네, 그럼 보세요. 현재 이게 2가 됐어요. 10, 20, 2라고 했죠. 아, 이 끝났으니 2죠. 네, 아직 비지트가 0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고 비지트를 1로 바꾸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될 거고요. 2번 버텍스는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4하고 연결됐습니다. W가 4인 거죠. 그래서 네, DFS 4를 미안합니다. 2번은 1번하고 4번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DFS 1을 먼저 해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현재 우리 이 비지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 21, 20, 22죠. DFS 1을 해서 이게 1이 됐어요. 여길 들어왔는데, 네, 보세요. 여길 들어왔는데, 현재 1이에요. 20, 21, 20, 22라고 했죠. 현재 1번 버텍스의 비지트가 2예요. 그래서 이걸 만나게 됩니다. 이걸 만나면 어떻게 돼요? 끝!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2번 버텍스는 1하고 4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1을 갔다 왔죠. 그럼 그 다음에 4를 가야죠. 그래서 네, 4번 버텍스를 방문합니다. 4번에 대한 DFS를 불러주는 거죠. 4번 버텍스 방문하면 네, 잠깐만요. 이게 21, 20, 22였죠. 4번 버텍스는 21, 20, 22였죠. 아직 0번이기 때문에 비지트가 0이기 때문에 이걸 제끼고 1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3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으로 갈 거예요. 네. 근데 3은 어때요, 여러분? 2, 1, 2, 1, 2, 2죠. 3도 2잖아요. 3으로 가면 3도 2잖아요. 바로 끝나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럼 4번은 갈 수 있는 걸 다 갔죠? 그래서 4번의 비지트를 2를 만들고, 그래서 2, 1, 2, 1, 2, 2였는데 얘가 2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더에 4를 집어넣고 끝나는 겁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보세요. 그럼 2번으로 돌아오는 거죠. 2, 1, 2, 2, 2인데 2번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지트를 2로 바꾸고 네, 오더에다가 2를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그럼 비지트는 다 2가 돼 있겠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네, 끝나는 겁니다. 이 결과로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은 이 녀석을 얻습니다. 5, 6, 3, 1, 4, 2.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2, 4, 1, 3, 6, 5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세요. 2가 토폴로지컬 오더에서 맨 앞에 있는 거고 4하고 1은 똑같은 레벨에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3이 있죠. 그리고 나서 미안합니다. 6하고 5도 똑같은 레벨에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폴로지컬 소트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과정은 우리가 내림차 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림차 순이면은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6부터 시작하는 그런 DFS도 있는데 그걸 돌려도 우리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그래프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6에서 4로 가는 엣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사이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1부터 시작하면은 1이 전부 다 비지트가 0이었는데 1이 비지트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그럼 3의 비지트가 1이 되겠죠. 그리고 3이 연결된 5로 갑니다. 5는 비지트를 2로 만들고 끝내겠죠. 그리고 3은 6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6을 1을 만들고
네. 하면서 이제 6으로 가겠죠. 6을 1을 만들고 6에서 4로 갑니다. 왜? 새로 엣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4를 방문합니다. 그죠? 얘를 1을 만들겠죠. 그리고 4에서 3을 방문할 건데 보세요. 4에서 3을 방문하면 어떻게 돼요? 3은 현재 비지트가 1이죠. 현재 비지트가 1입니다. 비지트가 1인 녀석을 방문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폭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코드가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코드가 끝나버립니다. 왜? 사이클을 감지했기 때문에. 사이클을 감지했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토폴로지컬 소트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계산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